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가 수를 봤다는 것은 육친산 정제로 봐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란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0의 운성이 여기서는 오히려 더 잘 봐두셔야 되는 모양이죠. 자, 인묘의 모양새라는 것이죠. 무엇이 인묘를 합니까? 병이 인묘를 하고, 무가 인묘를 하고, 그리고 을이 인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자인묘죠. 자, 인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 부실을 뜻합니다. 왜? 인묘란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 상태죠. 즉, 유형에서 무형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 불안에 의해서 첫 번째 공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마의 효과, 건강이 나빠져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작용.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일의 지연 정체, 지지부진이죠. 자, 그리고 원래는 정제가 오면 월급 봉투가 늘어서 그죠, 진급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월급 봉투가 는다는 모양새는 오히려 진의 모양새가 더 강하고 이 술의 모양새는 좀 약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던 것이 잘 나가던 것이 갑자기 뭔가 제동 상황이든지 브레이크 상황이 오게 되는 것도 이런 인묘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건강 불안이죠. 자, 그리고 12신살과 개화론을 본다면 천살이죠, 천살. 천살은 것은 하늘에 그 기운이 매여져 있으니 굉장히 답답함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죠. 유예도 힘들었고, 그죠? 어쨌든 목이라는 을목을 이 묘 같은 경우는 신유술의 구간에서는 어쨌든 답답한 지연 정체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신살로는 육합이죠. 자, 이 육합, 여기에서는 육합이라는 것은 뭐라고 봅니까? 부부합이라는 것이죠. 부부합. 만약에 내 팔자 내에 묘가 있고 술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꾸 안 좋은 모양만 제가 설명드려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돼지 해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뭡니까? 부부합이죠, 부부합. 만약에 나가 이런 식으로 묘의 글자를 쓰는데 그러면 제 배우자는 실제로는 개술자가 내 배우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술자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형에 관련된 직업 특성, 즉 축술 같은 경우 형이죠.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면의 합과 같기 때문에 내가 이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그대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배우자가 안 쓰면 내가 그 직업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배우자한테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배우자가 나를 인묘를 시키니 배우자한테 꼬리를 내리는 모양도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런 묘술 육합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육합의 관계를 주의해서 부부합은 뭔가 배우자가 그 직업 특성을 쓰지 않으면 내가 그 직업 특성을 쓸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직업의 글자를 쓰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그 직업의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묘 같은 경우에 되면 이 술해가 공망에 들죠. 공망, 빌공, 말망. 자, 공망이라는 신살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내 팔자 내에 방합은 그냥 놔두고 삼합이라든지 육합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파해라는 글자가 내 팔자 내에 있다면, 자, 이 개술자가 오면 어떤 글자를 변동을 시키겠습니까? 이 말오자라는 글자, 그죠? 그리고 묘나 술이라는 글자도 그대로 변동성을 줍니다. 그리고 용진자도 충에 의한 변동성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축술미죠. 즉, 진술충미는 다 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글자가 팔자 내에 건드려져서 내 팔자의 모양새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개술자가 왔을 때 그 모양새가 달라지는 모양을 그대로 팔자의 해석 범주를 넣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계속 많이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새라고 합시다. 사가 있고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있고 묘가 있다. 자, 이런 모양새에서 유가 왔을 때도 문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술이 오니까 또 이제 살만하냐 어떻냐를 봤을 때 술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랬을 때, 자, 이 경우에는 별로 묘술 관계, 육합의 관계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사가 천간을 두면 병화가 되겠죠. 또는 진이라든지, 그죠? 또는, 묘가 그대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묘는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것은 이 진을 천간을 두면 무가 되죠. 무가. 자, 그럼 인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글자들이 인묘가 된다, 인묘. 이렇게 인묘가 되는 과정에서 원래 팔자가 원격하에 떨어져서 자묘 형사를 쓰는 직업군일 때 자기가 유능하게 잘 썼는데 인묘가 됨으로써 이런 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인묘에 의해서 그 글자들이 사라지는 모양새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격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붙은 모양새로서 형의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즉 사가 인묘하는 것도 실제로는 해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가 묘를 형하는 모양, 형벌 수술 가공되어진 그런 모양새들도 팔자에서 해석의 범주를 넣어서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사의 인묘라는 것이 첫 번째는 해당 사항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묘 형의 해석이 따라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묘의 인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운이라든지 이런 운의 해석에서 이런 운을 해석을 실제로는 범주에 넣어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제가 와서 그냥 좋다가 아니라, 육합이 와서 좋다가 아니라, 또는 묘의 인묘도 되고 또 육합의 작용도 되죠. 육합작용. 이런 것들도 같이 범주에 넣어서 그 한 해의 해석 또는 대운의 해석, 세운, 월운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한번 볼까요? 돼지 해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말 오자가 있고, 그 다음에 토끼 묘자가 있다 그러고 봅시다. 자, 돼지 해자 말고 쥐자자라고 칩시다. 쥐자자라고 친다면, 자,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자묘형이죠. 자묘형살의 기운으로서 개술자가 오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오술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술합의 모양. 첫 번째는 오술합에 의해서 오의 세력이 강화가 된다는 강화. 자, 자묘형살의 기운에서 자가, 여기는 충의 관계가 또 있죠. 충의 관계. 이 충의 관계가 서로 비등할 때는 그것이 상관이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글자에 의해서 오의 세력이 강해지니 자의 세력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리게 되겠죠. 따라서 내 직업, 형벌을 쓰는 직업군에서 직업의 훼손이 온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서 직업의 훼손이죠. 또 한편으로는 모친의, 예를 들어서 연, 월, 일, 시가 된다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 연지를 모친의 궁으로 봅니다. 또 편인의 기운도 되죠. 모친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해서 충에 의해서 이동, 변동 또는 호랑이 출몰, 충에 의해서 호랑이 출몰하니까 이동, 변동, 타에 의한 이동, 변동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본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문서나 공부를 하려면 내가 이곳에서는 안 되니 멀리 이동하여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뜻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확장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업의 훼손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의 세력이 강해졌다가 합탄 망하라고 했죠. 이 오가 어떻게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빠져나가는 모양으로 들어오니 오가 빠져나간 모양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묘형의 모양으로, 형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이제 연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묘의 인묘작용이라는 거죠. 인묘. 자,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육합의 작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부부와 협과 같으니 내 배우자를 찾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묘의 인물에서 건강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뭔가 일의 지연 정체, 이런 것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술이 왔을 때, 자, 그런 작용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묘술 합의 모양으로서 내가 팔자 구성을 이루었다. 그리고 미가 있었다. 자, 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미가 있으면 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축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묘술 합의 모양이죠. 그게 축술.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안 쓰고 내가 육합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형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삼고 있었을 때, 자, 이럴 때 계술자가 오니 어떻게 되겠다? 첫 번째 축술미 다 뭐 어떻게 됩니까? 형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직업군의 훼손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뭡니까? 재산이죠. 재산의 형에 관련되어진 뭔가 재산의 분배라든지, 그죠? 뭔가 목적물을 나눠야 될 상황,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 두견신족 해서 건강운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친, 이제 좌표를 해서 모친이라든지 또는 배우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 발생을 볼 수도 있겠죠. 형에 관련되어진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술에 의해서 첫 번째는 축과 술의 형작용이 내 팔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술이 형작용이 되면 어떻게 하면 삭감이 된다는 거죠. 즉, 형작용에서 축술의 삭감, 글자의 삭감작용이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술이 묘를, 두 번째는 임묘하죠. 묘, 임묘. 그리고 세 번째 육합의 작용이죠. 육합.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인묘의 작용과 육합작용이 순서를 꼭 이렇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이 사람이 술년을 만났을 때 보통 한 해에 연출을 하게 되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정제를 만나서 뭐 내가 좋아지는 모양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이라든지 내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모양새로 실제로는 묘를 무기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현상, 그 한 해의 모양새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술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